평소 운동을 좀 좋아하고, 예. 막 크게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일을 잘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꾸준히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로제 양이 뭐 전 세계적으로 동명의 곡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선배로서 축하하고, 또 제 노래가 이렇게 역주행까지 되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래가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도 하시고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저작권료가 장난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밝히기는 힘드신가 보구나. 아무래도 재조명 바람에 네. 뭐 인터뷰라든가 또 공연이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또 그동안에 조금 그 팬데믹 이후로 활동이 좀 저조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안 되나 싶어요. 8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주거 공간이 보통 그 가정집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면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생기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구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뇌리에 있었는데, 마침 그 군대 갔던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슬픈 그 자기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하던 그 애인이 자기한테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나버리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 살던 아파트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평소에 그 아파트라는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잠재의식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희들은 음악을 창작을 할 때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좀 쏟아붓고, 그 다음은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결정할 상황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만들 때는 어떤 그 쓸쓸한, 또 아파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콘크리트의 그 싸늘함, 도시적인 면, 그다음에 이제 그 러브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사실은 그렇게 막 신나게 만들고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단 리듬 자체는 제가 그룹을 하고 있고 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이나믹한 그러한 리듬으로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모임 장소나 또는 운동 경기장에서 좀 힘이 떨어진다, 분위기가 다운된다 할 때 제 노래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용기가 생기고 뭐 이런 거기에 이렇게 제 노래가 감초 역할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학우들과 함께 그룹도 만들고 그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심취를 했죠. 심취를 했다가 이제 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나서 가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작곡가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음악도 물론 제가 데뷔곡은 그 아주 유명한 안치행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창작에 대한 열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싱어송라이터의
노선으로 제가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앨범을 25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한 300여 곡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에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곡들도 있고 또 제가 애착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꽃을 못 피운 그런 음악들이 더 많이 있죠. 막 일일이 그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팬 여러분들이 팬층이 대중적인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매니아적인 그런 곡들, 매니아 분들을 형성하는 그런 곡들이 제 앨범 속에는 다수 있습니다. 도시의 천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도시의 천사, 그 젊은이가 가방 하나 울러매고 성공을 위해서 그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독함을 노래한 곡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래들은 도시의 천사, 비, 돌아와 이러한 곡들은 매니아층이 있는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곡들입니다. 음악을 접하면서 비틀스의 영향을 받고 또 해외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런 팝 영향을 많이 받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10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우리 김치, 그런 된장찌개 같은 그런 DNA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요와 우리 저 팝과 이렇게 접목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가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트로트를 사랑하시는데 트로트만 계속해서 답습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트로트에다가 뭔가를 가미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제 소신이거든요. 야구 선수의 길도 가볼까라는 학창 시절에 마침 학교에서 야구부가 생겨서 거길 제가 청해서 들어갔는데 그 야구부가 오래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야구부 자체가 해체되는 바람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예.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의 청소년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틀어질 수 있는 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라든가 좀 더 폭력적인 그러한 성향 뭐 이렇게 탕화적인 소양 그런 것도 사실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운명을 제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게 되는 거죠. 성격도 가능한 한 좀 밝게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희망적인 표정도 많이 짓게 되고 또 뭐 좌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부닥치게 되면은 그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음악을 택하면서 그쪽으로 탈출구를 찾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반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아름다워도 그렇고 사랑만은 않겠어요도 그렇고 제가 부르는 노래들은 거의 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죠. 사랑만은 않겠어요는 작사를 본인이 하셨어요? 그거는 안치행 선생님 곡인데도 그 사랑만은 않겠다라는 그 테마 자체가 저와 저의 어머님 스토리입니다. 그 어머니가 혈을 다니신 저를 키우면서의 그 겪었던 그 애환 이런 게 정말 다시는 사랑은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노래가 더욱더 제가 부르면서 진정성 있게 불렀고 또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우연의 일치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담으로 좀 얘기 좀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제와 그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하던 분들이 전부 다 아담 사이즈입니다. 저만 1m 77인데 1m. 그러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이런 경연 대회에서 그 미녀들과 이렇게 함께 서면은 제가 키가 나름대로 좀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연출가들이 저를 섭외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만든 곡이 아름다워라는 곡도 있고 그래서 출연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장미꽃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게 우연한 일치로 뭐 진선미가 이렇게 발탁이 되시는 분들이 또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이주일 선생께서는 저의 그 콘서트 무대에서 사회도 보시고 그런 그 무명의 세월이 참 길었던 한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에 이렇게 도전장을 냈어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참 인기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기에 방송에 나가면 반드시 큰 코미디언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나가게 됐어요. 제가 타잔 역을 맡고 그 타잔이 이렇게 이제 밧줄을 또는 동아줄을 이렇게 하고 타잔이 우통 벗고 이러면은 저기 뭐 길을 가던 그 행인 같이 출연하셨는데 그분하고 내가 부딪힙니다. 딱 부딪히면서 이제 그 뭐 옆에 있는 그 물가에 풍덩 빠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순간 포착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많은 큰 인기를 그때부터 끌기 시작했죠. 이주일 선생이. 그래서 저하고는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뭐 저와 함께 공연도 많이 했고,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가수를 한 10년 정도를 하면서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인데 뭐 라이벌이라는 굳이 표현을 안 쓰더라도 뭐 이은하 씨 있었죠, 혜은이 씨 있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전영록 씨 있었죠. 예, 김수철 씨, 구창모 씨, 조용필 씨,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 10년을 항상 시상식 무대에 같이 오르고, 예,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좀 오해가 있지만 서로 경쟁하면서 음악적 발전을 도모하잖아요. 예, 경쟁하셨죠. 그렇습니다. 독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자신은 뭐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런데 잘생겼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개성은 있다. 근데 그 개성을 나름대로 잘 돋보이게 하자. 뭐 이런 게 제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는 제가 조금 우리 가요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이질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젠 거의 요즘 나오는 가수들은 저와 얼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만은 예,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예. 아니 그렇죠. 얼굴도 작으시고 체형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비율이. 그 네트워크 사업은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잘못 알려지고 잘못된 그런 경영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아메이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생각하고 저는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경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글쎄 제가 음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면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네트워크라는 사업 자체가 그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쓸데없이 나빠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지금 네트워크 사업에 다 관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단적인 면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제가 삶의 모토입니다. 10여 년이 됐는데요. 서울이 있으면 부산이 있고, 예, 뉴욕이 있으면 LA도 있고, 도쿄가 있으면 오사카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이리 좀 크게 봐서 부산이라는 곳에서도 충분히 이런 엔터 사업과 또 활동과 이런 게 다 겸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가빈이라든가 또 장보윤이라든가 우리 그 트로트 뭐 이 프로그램에 경연대회에 나와서 타운 못됐지만 그래도 10위권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키웠다는 말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음악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후원 역할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물론 뭐 음악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요즘은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예능적인 면도 개발을 해야 된다. 예능적인 면. 그게 전무할 경우에는 어떤 가수로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걸 연마하고 표정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수로서 히트곡을 내고 성공을 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신 게 참 보람이 있었다. 어머니가 제가 데뷔하자마자 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제가 그 가수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그거는 제가 운이 좋았다. 예. 그 다음에 좀 후회스러운 것은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아파트라든가 제 데뷔곡이라든가 나왔을 때 영화, 탤런트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무슨 생각에 해서 그 당시에는 다 배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좀 아쉬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개성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음악에만 몰두하겠다. 조금 고지식했던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판단이 좀 너무 내 의견이 좀 좁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탈출구였잖아요. 예. 제가 다문화 1세대로서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톨이였고 굉장히 편견과 또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성장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음악을 안 했으면 내가 과연 뭐가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의 인생의 서광이었죠. 음악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잘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음악들에 좀 더 우리나라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그런 음악들을 꾸준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그런 음악들을 창작해 나가는 그런 가수로 남고 싶어요.
뭐 대단하게 무슨 음악적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뭐 제가 과분한 말씀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음악,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가수, 네, 그걸로 남고 싶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전까지는 공연을 계속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공연도 뭐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좋은 음악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전국 투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눈앞에 제가 새로운 음악을 지금 현재 곧 발표를 하니까 그 음악이 잘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소망입니다. 앨범 10곡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언제쯤 나요? 그건 뭐 내년 초에 빠르면은 뭐 1, 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재조명 받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주 기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한 신동아나 우리 유튜브가 날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